고맙습니다. 하늘이면 그래 뛰었다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침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 인터뷰 손석희 인터뷰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세돌 바둑 구단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몇 수까지 봅니까? 몇 수까지 바둑을 두는데 뭐 몇 수를 본다 그러잖아요. 몇 수까지 본다고 했을 것 같아요. 9수. 9수. 네. 또요. 바로 그 수만 보겠어요. 바로 그 수만. 바로 이제 그 수만. 깊이 생각. 그 구단이면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뭐 입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100수까지 본다. 그런데 한 수 앞도 못 볼 때. 그 상대에 따라 다르니까. 대종사님은 몇 수를 보셨을까? 5만 수. 5만 수와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초기 교단과 관련된 사진을 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몇 장만 보면서 이렇게 한번 뭐 이야기를 무슨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보는 시간으로 해서 조금 양념만 이렇게 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보셨나요? 예. 보셨죠? 예. 박물관에 교당에 가면은 대종사님 사진첩이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이 생각하기로는 대종사님 사진 중에서 남아있는 거. 그 전에 찍었는지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존재하는 것 중에서는 최초의 사진. 원기 9년경. 원기 9년경. 최초의 사진이 저기 서 계신 사진인데 어디서 찍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진관에서 그 증명사진 찍듯이 찍으신 사진은 아닌 것 같죠? 저쪽 보면은 야외 돌. 네, 야외에 이렇게 돌로 쌓아놓은 그 화단 어디 근방에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서울에서 찍었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총구 건설하시기 전에 서울 가셔서 경복궁 앞에 강주동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그 세종문화회관 뒤에 그곳에서 한 달 정도 계실 때 그러지 않을까. 그냥 추측이에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가장 먼저 분양기에 찍은 사진. 조금 전에 사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죠? 얼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여름이구만. 예. 아주 고급 옷이죠. 첫 번째 입으면서 찍으신 것 같아요. 예. 때가 안 묻고. 그때 묻었는지 세탁했는지 모르잖아요. 새로 푸세해서 사진 찍으려고 갈아입으셨구만. 예, 맞습니다. 그 이공주 선지님 어머니 민자연화 선지님께서 옷감을 최고 좋은 것. 그 선지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대종사님께 올릴 과일 하나를 사시려고 깎는 법이 없습니다. 생불님한테 올리는 것을 어떻게 흥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가지고 그 따님인 이성가 기타원 이성가 선생님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옷을 기념차로 원기 10년입니다.
1년 차인데 거짓말 같죠. 우리 가장 많이. 이 사진은 참 많이 네. 이게 측면 사진으로서 참 친근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40대 초. 이것이 정면 사진으로 과거에는 표준 진영 형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대로는 아무래도 변형돼서 조금 많이 보셨죠. 네. 대강 눈치채셨을 때. 정산정산이. 저는 이 사진이 참 좋더라고요. 좋아요, 진짜 좋아. 사실은 회갑 때 찍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을 증명사진 찍듯이 찍는 것이 아니고 조리랍에 쭉 찍은 사진을 오려서 그렇게 때는 많이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참. 종법사 취임기념 기념사진. 이 사진은 일대 성업풍찬인데 참 그때 옛날 어르신들 사진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사진을 보면은 대종사님 사진이 무서워요. 그냥 하고 찍으신 거 같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사진을 잘 안 찍어보시고. 안 찍어보셨나요? 많이 찍으면 혼 빠지니까. 세상에 걱정이 많으셔서 네, 걱정이 많으세요. 네, 무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걱정이 많으시니까 이게 그런지 알까. 그렇지 않나. 그럼 제가 여쭤보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진 한 장을 찍으려고 하면 우리 결혼식 때 지금은 잘 찍습니다만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결혼식 사진 한 장 찍으려면 몇 분 걸렸어요. 그렇지. 그 결혼식 밖에 전통을 잘 나와서 이렇게 불 터뜨리고 할 때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면 2시간, 3시간 걸렸어요. 원기 13년 같은 경우는 한날 잘 찍은 것이 사진 6장 찍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공연히 볼 수 있는 사진인데 사진을 보면 전부 다 단을 싸가지고 고개 반듯이 하고 이렇게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들은 이 사진은 쉽게 말하면 좀 스냅 사진이에요. 네. 정산종사님께서도 그 증명사진 찍으실 때처럼 지금 거좀 차야. 네, 그런지 아닙니다. 네, 이 사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성상복 그대로 회갑기념 때 언제 찍은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제 쭉 사진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범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회갑식 때 사진을 여러 커트를 좀 찍으시면서 좀 평상복 입은 그대로 한 장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정산종사님 사진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같이 계셨네. 왜 지금 갑자기 무엇이냐? 이 사진은 원기 28년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대종사님과 관련된 그러한 사적지를 다니시면서 찍은 탄생가 사진. 탄생가 사진. 근데 저 집 자체, 저 터에서는 탄생을 하셨는데 사실 저 집은 아니에요. 저 때는 누가 사셨냐면 칠사님이 사셨어요. 이 칠사님이 사셨기 때문에 영산에서 조금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것은 칠사님 집이다, 집터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칠사님이 사시기 전에는 누가 사셨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당신 할아버님이 사셨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이 그대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빈터로 아마 이 터 빈터로 있을 때 혹시 영산에 가서 보신 우리
기억나신 분 계시죠? 예. 가봤어요. 그래서 저 누가 저렇게 좀 터에다 표시석을 아까 그 자리에요. 칠사님 같은 경우 집은 바로 옆에입니다. 옆에. 제가 민적을 뒤져보고 다 뒤져봤더니 바로 번지수가 옆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외갓집은 바로 다마나 사이. 예, 그렇게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구관도시라고 탄생가 사이. 향산 안희정 종사님이 영산 선원장을 하실 때 표시를 많이 하셨더라. 네. 이 컴퓨터에서 봐도 좀 원산이 못하는 걸 잘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이라는 것인데 그 탄생가에서 사실 대종사님께서 탄생가에서 구도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의문이 나시고 그러는데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하나의 대변화가 오는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그때가 11살 되시던 해에 선산에 가셔가지고 시제 음력으로 그때는 10월 보름에 되게 했잖아요. 지금은 뭐 봄에도 합니다만은 그 선산인데 풀을 별로 관리하는 사람이 좀 없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선산들에 가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좀 새로 이렇게 조성을 한 데를 보면은 저 묘 위에다가 보면은 묘 위에다가 이런 단을 하나 해놔요. 뭔다니까요. 묘에서 조금 떨어진 위에 정도. 예, 산신제 지낸다. 그와 마찬가지로 산신제 지내시는 것을 보시고 산신에 대한 희망을 걸게 되죠. 산신을 만나면은 해결하지 않을까. 응원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7대조부터 이곳에 대종산 7대조부터 계시는데 그 분 중에서도 어떤 명화 어떤 면들을 잘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분들하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기 앞에 좀 잘 치고 숲이 꽉 절었어요. 앞에는 꽉 절어서 좀 치고 어떻게 하면은 정리를 좀 하면은 그때가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산신을 만나야겠다고 하고 결심을 하고 돌아오셔서 그 산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찾게 됐죠. 근데 가장 쉽게 찾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어린 11살의 나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공을 들이느냐 그때는 공 들인다고 하죠. 또는 손 비빈다고 하고 혹시 영산에 가셔가지고 산밭에 올라가실 때 등선길에 다니셨죠? 네, 등선. 사실은 그 길은 대종사님 어리실 때 산밭에 다니실 때 길은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이렇게 주로 다니시는 길이고 그 옆에 왼쪽은 계곡길이 있어요. 계곡길. 근데 한참 올라 굉장히 물이 졸졸졸졸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은 이 정자나무가 이렇게 생겨서도 한 세 사람들이 돼요. 세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옆에가 무엇이 있냐면은 우물터, 샘터. 그리고 이민에는 그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그 전축조합 하시고 숲 장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숲 가마들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가마터들이 그대로 있고 숲 가마만 있어도 될 일을 하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근데 이곳까지는 아주 평길이고 가기가 좋은데 여기서부터는 그 마당마이까지 좀 말 그대로 고발이에요. 이 길을 잘 활용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도 그래서 이곳에서 처음에 기도를 올리시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 기룡리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 분들의 기도터. 그런데 어린 나이에 11살 나이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도 지금 겨울에 짓고 나무가 적었을 때니까 지금도 가면 하늘이 잘한 곳. 한 곳이었어요.
그게 어린 나이에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산신을 만나고자 기도를 했을 때 산신이 나를 좀 쳐다봐야지 짱하고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숲이 우거지고 사방이 터지지 않으니까 잘 나타나지 않겠다 싶어서 나를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찾아 올라가는 것이 바로 삼바체 마당바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삼바체 마당바에 올라가는 길이 조금 전에 그 능선길이 아니고 계곡길로 이렇게 표시한 원기 28년에 그 묵산 박창기 선진이 이렇게 사진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찍으셨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흰 횟가로 해놓은데 얘가 있고 저쪽에 보면은 저쪽에 보면은 지금 바위가 있는 것이 아랑바위예요. 근데 저쪽에 보면 사방이 툭 떠있어요. 지금 또 나무를 해서 뗀다든지 이런 벌채를 안 하니까 또 숲이 겨울이에는 꽉 차거든요. 꽉 차기는 차는데 저기에서 대종사님께서 어린 나이에 여기서는 환하게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산신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산신이 어떤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산신이 어떤 쪽에 사나요? 동서남북에서. 네. 어떤 쪽에 살아야 돼? 그 어린 나이에 산신이 어떤 쪽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방팔방을 향해서 내가 간절히 산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 좀 짱 나타나서 내 고민적인 해결해 주시오.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요 횟가로 해놓은 데는 지금 삼바지에 가면은 기도실이죠. 그건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그 산신도 만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보살을 찾아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아버님에게 조그만한 초당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당을 이곳에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들어가서 가셔가지고 나 혼자 내 힘으로 자력으로 해결해야겠다고 할 때 들어가시지도 결국 못하고 아버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종사님의 구도에 구도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거냐. 빚쟁이는 이제 돈을 갚으라고 난리고 또 생전 도만닭같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정을 돌보고 어머님도 계시고 이렇게들 가족들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 요즘도 시골에 가면은 그 부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먹을 만큼 사셨다고 하지만은 대종사님 아버님께서 열반하실 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대종사님 아버님이 계실 때는 빚을 있던 사람들 그 채권자들이 보니까 그래도 갚을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대종사님이 아무것도 해본 경험이 없고 맨 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한다, 어쩐다, 아니면 무슨 사람 데리고 와서 뭐 좀 알려달라 했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더 독촉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10. 내적으로는 그러한 아버님의 열반으로 인해서 구도를 할 수 있는 후원자가 끊기고 또 한 가지는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채무청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올해가 경술국지 100년이죠. 딱 100년 전. 20세 정도가 되셨을 때는요. 어렸을 때 뭐 구름이 어떻게 뭐 바람이 어떻게 해가 어떻게 그러한 의심에서 출발을 하고 인간 만사에 하지만은 그 의문이 결국은 커지죠. 그래서 도를 이루어가지고 나 혼자 어떻게 잘 먹고 뭐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의무는 폭이 이제 커져가는 단계에서 나라까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찌 보면 더 이상 여러 가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 사진은 어떠한 사진이냐면 바로 산밭이 옆에 있는 사진이에요. 마당과의 바로 옆에. 여기 보니까 앞에 동그라미도 그려 있고요. 대소태산 대종사 친조부모 묘소 이시다. 그전에 보니까 조부를 갖다가 잘못 써가지고 지압이 붙자로 써가지고 이거 다시 고쳤어요. 몇 번 이야기 나오면 그 판 사람이 잘못 봐가지고 대종사님께서 구도 당시에 어찌 보면 호롯하니 조용한 곳에 가서 대적공을 한 곳은 어디냐면은 고창 연화봉. 그 연화봉에 가서 삼동 한 겨울에 한 3개월 정도 적공을 하고 있으실 때 그 문중 사람 한 분이 오셨다고 해요. 왜 그곳을 찾아왔을까? 그것은 아까 있었던 그 선산에 있는 그 선조의 묘들을 이장을 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대종사님 조부모하고 증조부모. 고조부는 그게 있고요. 지금 묘를 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문중의 묘이장은 지금하고 달리 완전히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하러 왔을 때 그때 대종사님께서 그 문중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 그것이 서매록에 보면은 나온 것이 청산백골 이효사입니다. 명당을 찾아서 선조들의 뼈를 묻어서 백골을 묻어서 후세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허명세정무이시 아무도 없는 저작거리에다가 물건을 넣고 사시오 사시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데 그 후에 오셔가지고 이곳으로 문중협의관에서 이장을 했어요. 이곳에가 증조부가 있고 그 산밭의 너머에 옛날에는 사잠이라고 하는 그런 암자가 있었던 터 가는 곳에 또 증조부 묘소 곳인데 그곳에 대종사님 이렇게 이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하관을 하고 나서 흙을 하고 평토를 하면서 평토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싹 밟죠? 밟잖아요. 간단하게 밟아요. 최대한. 그때 나중에 그때 함께 있었던 문중분들이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셔서 그 집안에 회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그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때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인데도 나도 53이 되면은 이렇게 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만신창이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하고 그냥 우두커니가 돼가지고 사실 그것만이 다른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면은 성우보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해문이 열릴 때는 수 없는 한시를 쓰시기도 하고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법의대전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실. 그 대종경 그 전망품 그 한시 마지막 장 같은 경우도 그것을 어디서 했느냐면은 연화봉에서. 그리고 이곳은 혹시 이 사진 우리 교우님 보셨나요? 네. 이 사진 본 분들은 참 많지 않아요. 그 탄생가에서 결혼을 하시는 시기를 맞춰가지고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산밭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구호동 집터라고 하잖아요. 그 집이에요. 예, 그 집. 그런데 유일하니 여기 사진 하나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 사진이 그쪽에 관련된 사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남아있더라고요. 다행히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근데 이 집 같은 경우 가사 모든 것들을 나중에 방언조합을 하면서 싹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500원 되더래요. 집에서 쓰는 가재도구까지 화로까지 다 팔았어요.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면 식타오님이 대단하셔요. 아마 요즘 같으면 당장 도장 찍자고 난리를 하시려고 안 그래요? 그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집도 팔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나중에 회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집이 없어서 남의 집 사는 것은 괜찮았다. 그런데 그 옆에 동생들 중에 칠사님 그 옆에 관련된 외가계통에 가서 살으셨던 거예요. 밑에 동생들 집에 가서 살면서 참 마음으로 좀 그렇더라.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대종사님은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전체 몇 번 정도로 이사하셨을까 하고 제가 세봤어요. 참 저 할 일 없잖아요. 영산에서부터 쭉쭉 하다 보니까 10몇 번을 이사하셨어요. 10몇 번. 집이 없어요. 결국은 원기 22년에 서울 교도가 총부에 살다가 이사를 가요. 서울. 그러면서 초가 3칸이라고 하지만 초가 3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방 3칸에 부엌 1칸. 지금 교정 총부에 있는 숭산원이라고 하는 교정원장 숙소 지금 현재 지금 다시 지었어요. 그냥 그곳을 희사해가지고 처음에 하도 남의 방 하나 얻어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남의 빨래 해주고 품팔이 하고 그렇게 사시니까 교도 그때는 회원들이 좀 민망스러워가지고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으면 살 집 한 채라도 좀 그러니까 그럴 것을 없다. 식타원님께서도 내가 이 법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이 법을 알고 남한테 빚질 수는 없다. 근데 그 3칸 집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식타원이 대종사님 사가람만 쓴 것이 아니고 방 1칸에 한 집이었더라고요. 대산종사님도 그 방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가가 방 1칸 얻어가서 쓰시고 주산종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셨고 이 표시석 과거에는 지금 보는데 지금은 이 글씨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 전체에서 그 표시석 중에서 최고 오래된 그 돌이에요. 네. 근데 돌은 누가 아직 다행히 안 가져가고 처박혀 있던 거죠. 이 터는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디냐면은 그 대종사님이 실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하셨거든요. 한 살. 15살 때 결혼을 하셔서 여기에 식타원, 양화원, 대사원 같은 경우 16살. 그 집터예요. 그 정초에 그 처갓집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거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더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딱 가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명절 때가 되면은 누가 인기겠어요? 광대패. 예? 광대패. 사위들이 인기요? 예? 아니요. 그 동네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야기.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재미나니 그 TV 옛날 그 보면 나오잖아요. 재미나니 해주고 밥 먹고 돈 받아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책을 한 사람이 읽으면은 전부 다 둘러 앉아가지고 듣고 그러던 그때잖아요. 근데 그 사랑방에서 책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주인공이 도사를 만나서 도수를 배워서
입신 출세.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정산 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면은 조웅전 또는 박태부전. 그런데 박태부전을 쭉 찾아보니까 일반에 그렇게 많이 유포되어 있던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웅전은 일반적으로 많이 익히고 유포되고 회자되었던 그런 거. 그래서 그 책이 아닐까. 그 내용이 또한 조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관도사라는 도사를 만나서 도수를 배워서 나중에 태자를 왕위로 올려서 나중에 번왕에 제후국에 임금을 공개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걸 보고는 들으시고는 대종사님께서 산신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실은 있다만 하지 실질적으로 만나서 보고 한 사람은 없다. 그럼 도사는 지극하게 구하면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주사보행상. 이게 구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변화가 오는 그런 과정. 시타원님 이 집터를 찾으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출가자들이 간혹 보면은 친가 쪽에도 조금 이제 그러지만은 자가계통에 참 더 미안한 것이 많아요. 그쪽에 할 여력도 없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과거에는 더했지. 아마 대종사님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곳에 가보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자제분들도 외갓집에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시대의 그 민족이라든가 이런 걸 쭉 찾아서 가서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절손이 됐어요. 절손이 돼가지고는 그 대치타원님 어머님 아버님 그 산소도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중에서도 그쪽에 제주 양식 문중에서도 좀 찾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 터는 아직 확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근방에 갈 때는 제가 되도록 가지 말라고 그래서 멀리서 저쪽에 가기도 하고 한번 갔다 오면 이상해져 버려요. 이제 어떻게 이상해지느냐면은 집값이 올라오고. 집값이 오르는 건 괜찮은데 참 이상하게 돌아가요. 저 변산의 이춘풍 선지님이 사시던 집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가서 사람들이 알려줬더니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원불교 교주 도통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안 팔고 있으면 나중에 한미천 잡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절대 안 팔아요. 안 팔아. 이게 가격을 더 올려서 주는 것은 괜찮아. 성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까 그 과일 하나도 깎자고 안 하는데 근데 요즘은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근방에 부동산을 다 엎어가지고 원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옆에다 땅을 가보셨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그쪽 지역에서는 텃밭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몰라요. 네, 몰라요. 이런 것을 추적을 하다 보면은 아주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곳은 어디냐면은 아까 대종사님 아버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셔서 이곳에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은 주막을 했었던 영산 성지고등학교 바로 앞에 지금은 도로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들어가 버렸어요. 도로로 들어가 버려서 없습니다만은 이곳에 밥장사를 하시게 되죠.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사타원 이원하 선진, 그 대종사님 아버지 친구가 보니까 참 딱해 친구 아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도리가 없을까 해가지고 당신이 빈 집이 있길래 그걸 얻어서 뭐라고 할까 그 조카
하고 같이 밥 장사를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한 곳이. 근데 밥 장사를 좀 제대로 잘 하셨으면 모르는데 밥 장사를 하라고 해놓고 이 바위 속에 들어가서 딱 앉아 계시. 그러다 입증했지. 영산에 가면은 그 눈썹 바위봉이 있어요. 바로 그 조금 전에 귀영바위. 이게 귀영바위거든요. 용처럼도 생겼고 거북이처럼도 생겼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곳에 들어가면은 이 산을 뭐냐면 눈썹 바위봉이라고 그래요. 기도봉 중에 하나죠. 구인 기도봉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올라가는 그 도로변에 바로 있기 때문에 혹시 영산에 가시면은요 대종사님께서 정확하니 앉으셔서 입정했었던 자리를 딱 한 군데 찍으라면 이곳은 최고 정확한 자리예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도 못 앉아 있어요. 딱 한 사람 와서 앉아 있으면 피피하게 딱 합쳐. 그게 대종사님도 토굴정진이 아니라 석굴정진 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대종사님의 초기 입정기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죠. 그래서 영산에 가실 때 여러 번 가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어디 한 군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가서 좀 가가지고 그냥 삥 둘러보고 사진 찍자, 가자.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 조금 그거보다는 그냥 테마로 이렇게 가면은 아주 좀 순례가 좀 조금 낫더라. 갑작스레. 이곳은 조금 전에 이 사진을 안 보셨죠? 바다네요. 그 대종사님께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쉽게 말해서 그냥 다 말아먹 드셨어요. 이익이 안 나. 왜 이익이 안 남느냐면 그 시골이라고 하는 곳에 그 계산을 현금 박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두 번 해요. 언제 할까요? 추석. 구정토. 쉽게 말하면은 보리타작하고 네. 근데 미천이 두둑해야지. 미천이 없는 사람이 남이 조금 죽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실은 무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장사를 좀 다니셔야 돼요. 근데 장사를 이제 해보셨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말 그대로 참 가슴이 나빠요. 빚은 독촉을 했어야지.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지. 돈은 이뤄야 되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뽁뽁해가지고 당신 가슴에서 그냥 맺혀가지고 터져나가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 것 같아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대종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슴에서 한시 그 소리로 그냥 터져나가지. 그것을 본 옆에서 딱 하신 분은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겠어요? 뭐 가족도 그러겠죠. 예상치. 실산 유건선님도 참. 당신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당신도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산 유건선지님 친구가 누구나 나중에 이순순 선지님. 이순순 선지님의 친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 조카가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굉장히 재력도 있고 아주 뭐라고 할까 수반도 좋고 아주 뭐 호걸스러운. 그래서 나중에 이분 제가 민족을 다 뒤져봤더니 그 서울의 멋쟁이 아가씨하고도 그 씨아가씨도 걸었더만.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씨아가씨라고 하니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권하게 돼. 우리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때 영광벽성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물자가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게 뭐라고 할 정도냐면은 돈이 실러 가세 영광법성으로 돈이 실러 가세 물반
고기다. 조기 밭. 조기 파시기다. 어찌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쫙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멀리에서 조기가 다 놀다가 이제 그 알을 베가지고 알 실려 딱 하면 썩 차갖고 그 고기 맛있다고 하거든. 그때가 보리가 노릇노릇해질 때. 네, 그러잖아요. 그때 파 시간이에요. 그 집중적으로 물결파 시장 요즘은 어시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고 집중적으로 뭐 연평도 같은 고등어라든가 예, 참 굴비를 보니까 그전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인천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영광 법성으로 오니까 5만 원짜리 되대요. 근데 법성에서 잡아가고 인천으로 간 게 2만 원 같은 참 희한하대요. 이곳은 어디냐 하면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네, 장 대광해수욕장 앞에 보면 네, 타이섬이라 과거에 우리가 그 외에 무슨 만화책으로 나벌도 이변이 있죠. 그 보셨죠? 그건 사실은 회고를 잘못한 것이 계속 이어져서 그래요. 나벌도가 아니고 이 타리섬이에요. 네, 타리섬. 지금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6, 7집이 됐으면 지금 내가 100개로 바뀌었어요. 바로 그 앞에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해수욕장이에요. 섬이라서 그러지. 12km 백사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무님들은 그래도 많이 가보셨어요. 자, 지금도 이제 무인도입니다만 그 백사장 같은 경우는 모래를 쌓지하고 구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게 가요. 굉장히 백사장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무슨 파시가 이루어지느냐면은 바로 조기 파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민어 부사파시. 민어. 근데 민어고기 저는 잘 모르겠대 맛있는지. 맛있죠. 맛있어요? 네. 그 아시는 분은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최고 좋아해요. 그래서 민어고기는 적은 것보다는 크면 클수록 맛이 좋다고 하대요. 그 부위별로 다르다면서요. 네. 그래서 한 마리가 한 20kg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래서 크고 좋은 고기는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배를 정박을 해놓고 가지고 아주 일본 사람.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강자약자 진화상명복도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나옵니다. 이곳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장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돌아오시죠. 오시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대종사님께서 그 이야기는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실식품 1장 그 영광에서 법성에서 변산까지 오시다 풍랑 만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곳에서도 타리섬에서도 그러고 그곳에서도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범사님 편수하실 때 정화사 사무장님이셨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이곳에 범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있었다고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풍랑이 만났을 때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천력을 빌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타의 힘, 진리의 힘.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돼? 2가지를 제시하셨다고 하죠. 한 가지는 진참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업을 명세해야 된다. 어찌 보면 이 2가지가 진리의 힘, 타격의 힘을 빌려 쓰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 근데 항상 대종사님께서 그 후에 말씀을 하실 때도 천도를 말씀하실 때도 그러고 어떠한 타격의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이 2가지를 빠지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진 갔다 와서 빚을 갚고 나셔가지고 바로 다시 입장에 들어가셔요. 여기가 지금 선진포인데
여기 보면 창고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일 저쪽에 창고예요. 배도가. 그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중에 영산에서 법회를 보실 때 대종경에 보면 창고가 이렇게 오더라 그랬죠. 네. 그 사람들 어디 살았을까?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기 주막집에 살으셨던 분들이에요. 이곳이 지금은 잘 이해가 가서 보면 안 되는데 기룡리, 장살리 그 근방 사람들이 전부 다 법성을 향해서 가던 시장고로 가던 곳이에요. 그리고 저 창고는 뭐냐면은 그 지금도 그 대종사님께서 입정하셨었던 그 입정기가 서 있는 그곳은 우리나라 사람 소유 땅이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에요. 그 아부 농장을 하셨던 아부 씨의 소유로 지금도 1인 소유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창고를 지어놓고 도조를 받아가지고 쟁여놨다가 법성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원기 28년 이것도 사진이거든요.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변하고 그 후에 현재는 근데 바로 여기 뒤옆에 보면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누명과는 모르겠어요. 근데 명당 기가 막힌 명당. 저도 저희 그 선조 묘소에 가가지고 잘 해야지 1년에 한 번 벌초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십 벌초잖아요. 참 이게 명당이 이런 데가 명당이 아니고 이것은 대각지예요. 노름 대각지 지금 만고일월기가 있는데 최초의 사실. 근데 이것을 보고 제가 이거 지금 밭이잖아요. 그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밀밭으로 사용하셨더라고요. 밀밭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여기서 밀을 내시다 해주신 말씀이 전망품 2장에 나온 한시 호남공중 하청이여 천하상생지 그 법문이 그러는데 그것을 왜 남의 집에 가서 살다가 집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찌그러져서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밀밭을 하셨을까 했더니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사셨더라고요. 사신지는 몰랐어. 근데 그 뭐라고 할까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거 가장 뭐 최초에 있는 그런 거를 찾아보니까 대종사님 앞에 있어요. 이게 명의를 분명히 사셔가지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지형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표시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자리가 그 만고일월기 있는 바로 그 옆에 그 집터. 그 다음에 만고일월기 처음에 세우던 56년 기념비 세우는 그런 곳이. 이곳은 지금 완전히 집이 없습니다만은 그 최초 법원을 설하고 최초의 교화지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 주거지예요. 지금도 영당에 사는 전주 이씨들이 그 앞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이제 제식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간혹 보면 사람들이 사진을 지금 현재 그 제시를 올려놨는데 그것은 이제 지은 집에 나중에 6.25 후에 한국전쟁 후에. 근데 그것은 아닌데 근데 이 집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전기 누전으로 소실됐어요. 소실됐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쪽에가 지금 부엌이잖아요. 제일 이쪽에가. 그 다음에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 저쪽에 보면 약간 높지요. 저기는 그 소 먹이는 소죽 끓이는 네. 그러한 곳이죠. 그 방이 저는 좀 큰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그 조금 뻥튀기랑 코딱지 큰 것만 이게 작았어. 아주 작았어요. 저곳에 처음 제자들이 모여서 집회도 가죠. 그래서 지곳에서
최초 법어를 선하게 되죠. 저 땅을 팔고 같이 하면서 영 하여튼 알면 안 된다니까 이상한. 네, 이곳은 뭐냐면은 옥녀봉 바로 아래 최초의 구간도시가 있었다. 구간도시. 근데 지금 저희들은 구간도시를 하는데 왜 구간도시라고 누가 이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그 이름 바꿔야 되는데 워낙 인식이 돼서 바꿔지지 않아. 그 집이 아홉칸인가. 아홉칸이면 그 짝짝이 집이죠. 아홉칸이면 짝짝이 집이니까 그걸 억지 끼워 맞춤하려고 대청은 그 다른 칸은 다 두 칸으로 치면서 대청은 또 한 칸으로 치더만. 근데 억지 끼워 맞추면 돼. 근데 부인 제자를 상징하고 이렇게 저렇게 믹서가 되다 보니까 구간도시라고 했지. 구간도시라는 말은 맞지를 않고 대종사님 당대에 그 후에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도시였어요. 네, 이렇게 최초의 교단, 최초의 건축. 그다음에 원기 8년에 23년에 1923년에 현재 영산함짜리로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여기에도 보면은 옥녀봉 도실터 그랬잖아요. 이게 구간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딱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실제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리고 이 사진 이건 왜 사진이 잘 안 보이죠? 그 가운데 한복 입고 딱 이렇게 서 계신 분은 대산종사님, 정법사님으로 계실 때 영산에 가셔가지고 그 옆에 보면 형산종사님, 뭐 범사님, 용타원님 다 이러는 그때 그간의 어르신들이 가셔가지고 왜 찍으셨을까? 근데 이 사진이 저 하트에 있어요. 근데 상사원에서 옛날에 대산종사님이 이게 왕궁에 계실 때 상사원에서 카메라를 뭐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제가 받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 뒤에를 딱 보니까 그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글을 써놨어요. 그때 정산종사님. 그 정산사는 한문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는 한글로 토굴토굴. 그래서 토굴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진이 왜 정확하냐면은 그 토굴로 심부름 다니셨던 분이 지금 이 사진에 있어요. 팔산님 장남이신 형산 김홍철 선생님이 고증을 해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제 정관평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정관평 이렇게 처음에 막았을 때 지금 보은강 쪽으로 배가 다녔어요. 보은강 쪽으로 그대로 배가 다녔어요. 네, 배가 다녔어요. 이쪽에는 뭐냐면 작은 언덕, 정관평이라는 이름도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름은 양처방언이에요. 큰 쪽과 작은 쪽에서 양쪽에 이렇게 언답을 막았다. 그것은 원불교 최초의 금성문에 그대로 여기 써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큰 언답. 여기에 보면 그래. 영광, 백수, 기룡, 간석지, 양처, 방언, 조합 이렇게 진짜 여기 써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지금 어떻게 해야지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왜 안타깝느냐면은 그때 돈 다 받아먹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기석 하나 세우고 싶은데 없어. 그래서 그때는 시멘트를 갖다가 뭐라고 했죠? 옛날에는요? 양내? 예. 그 양놈들한테 들어온 횟감. 양해라고. 양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사다가 벽에다 바르고. 근데 왜 벽에다 바랐을까? 그냥 바위에다 새기지. 근데 그 기룡리 그 근방이요. 참 특이한 것이 바위가 매끄럼한 것이 하나 제대로 없어. 참 말 그대로 썩음썩음해. 그리고 그런 밭들을 가서 뺑인질을 해보면 한 번 제대로 푹푹 안 들어가. 전부 잘 가시.
그런데 적재하시하고 탄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려고 해. 그래서 참 안타까워. 근데 처리 방법이 이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2차 방언 공사할 때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그 영산원, 지금 영산의 가장 오래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이분이 다 있었던 집은 이 집이 다 있지를 않아요. 제법 틀이 갖춰졌는지. 뭐냐면 영모전도 없었고 지금 청통원 집 보이네. 지금 이쪽에는 청통원, 지금 대각전. 네. 지금 이 집은 완전히 소실되고 없어요. 이 집이. 처음에 영산원으로 옮기면서 대종사님께서는 집을 2채를 더 지으셨어요. 두관도시를 영산으로 옮기시면서 하나는 학원실을 지으시고요. 하나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업자집. 저 기업자집은 지금 없어졌어요. 여기 대종사님께서는 집을 한 2채만 지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그 교육에 대한 것은 참 어찌 보면 그때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먹고 살지도 못하고 있는 대학 인간이니까 그 도경에서 어디야 저쪽에 도경하고 전라북도에서 접수를 받아놓고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미친놈들이잖아. 먹고 살지 못하는데 대학을 설립을 해야? 한 게 그러면은 허가를 안 내주려면 서류를 반려를 해야 되잖아요. 반려도 안 했더만 아직도 안 했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진짜 그것이 오늘날의 교조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못 생각하면 좀 신비한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밋밋한, 그 다음의 모습. 이 집이 참 닭을 누가 키웠는가 모르는데요. 지금도 살아있네. 참. 이 집이 정산종사님 사가예요. 실은 방언공사 하고 나서 나중에 집 짓고 나서 창고로 했는데 오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엌 한 칸 만들고 창고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방 한 칸 해가지고 방 한 칸 해서 영산 대가 옥녀봉에서 가지고 온 사진. 여기 진짜 월명암 N 모습. 부암. N 모습. 이것이 지금 그 후에 이거 지어졌던 모습. 참 이 사진.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월명암 한 4, 5년 전에만 갔다 오셨다고 하면 그 월명암 된 모습 하나도 없어요. 싹 지금 그냥 아주 삐까뻔쩍한 오래된 것 같은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월명암 대웅전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월명암이 이상하게 소실이 잘 돼요. 소실이 참 잘 돼가지고 결국은 그 의병 때도 의병들이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말 그대로 소탕하기 위해서 불 질러버리고, 한국전쟁 때 사람들 어떻게 할까 싶으니까 싹 철거해놓고 경찰이 불 질러버리고. 이 집은 지금 변산에 가면 석도암 있죠? 석도암 또 망고일월이가 되는 곳이고 이런 데도 있는데 그 집이에요. 근데 두 군데가 중요한데 사막 8조 사은사에 재정 발표한 그 초당이 중요한데 왜 초당을 안 찍었을까? 딱 한 카트만 찍어 놓으셨어요. 그때는 초당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찍으셨습니까? 했더니 그 대종사님께서 계셨던 그곳만 찍으면 될 줄 알았다. 이분들 같은 이 경우는 사진 많이 봤다. 많이 봤죠? 뭐 지게지고, 요쪽에 지게지고, 저쪽에, 김남천 선지님 90리장을 봐가지고 대종사님 시동하시는 그런 사람들. 이게
그 장보러 다니던 한 친구는 싸우고 떠나버렸죠. 네, 송국자께. 네. 아무리 기다려도 이적은 안 붙이고 먹고 살 길은 없고 이건 내가 잘못 알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떠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고 다시 총구건설한테 돌아왔죠. 그래갖고 우리 엿장사 합시다. 엿장사에도 또 신통한 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기 13년도에 의무이행, 회원 교도의 의무이행을 참 그때는 보니까 쭉 명부 쭉 중에서 교도 의무이행을 몇 회 이상 아까도 저희 모의금 읽다 보니까 있더만 안 하면은 제명 처리해버렸더만. 그래서 그때 40몇 명이 제명 처리 당했어. 철저하니 하여튼 그래서 그때 변산에 있을 때 대종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시고 시봉하셨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 그 나물 캐는 사람 나물 캐가지고 밥 해가지고 그 뭐야 국 끓여하고 대종사님 드리셨던 분일 것이고, 네. 이 청풍, 네. 그다음에 오창건 스님도 지게지고 대종사님 신령지고 다 여기나 저기나 다 다니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찍은 사진이니까 이건. 원기 13년에 원기 13년에 일의 기념. 찍은 장소. 아, 혹시 내일 가서 한 장 야외 찍으실래요? 장면 좀. 예? 잘 읽어보시면 본의 시창 13년 제1회 기념 복례정사 선생주 수양시절 차이. 예, 실경. 예. 여기가 어딜까? 지금 대종사님 영정모시 참배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실. 옛날 모습. 유공인들 찍을 때 이때 사진 6장 찍은 것이 한나절이었다. 만덕산 저 뒤에 여기 저 뒤에 미륵산 옛날 모습. 그 미륵사에도 없을 거예요. 사진. 예, 정산종사님께서 이곳에 한 3개월 정도 계셨죠. 예, 그 정산종사님께서 이곳에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무슨 의문이 숨 들이쉬고 내쉬는 의문이 생기더라. 근데 연마해 봤더니 숨을 들이쉬면 아니 내쉴 수 없고, 네. 그거 안 내쉬면 이제 그 일이 땡땡 쳐야 되니까. 연마를 다 해봤더니 우주의 진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 이 역사를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나면 큰일 나요. 네, 이런 정산명사님 나중에 정읍 화해리 사진 네, 옛날 모습. 이게 총부의 옛날 모습이에요. 옛날 모습. 지금 총부를 옛날 모습 이대로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래서 옛날에 사셨던 분한테 가가지고 그 집이 없어진 자리는 어떻게 집이 생겼어요 하고 그리라고 했어요. 삐뚤빼뚤하게 같은 그리고 그다가 자필로 사인을 하라고 이름까지 날짜까지. 그러니까 당신들 집이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옛 모습을 제대로 보고를 앞으로 하려고. 옛날에 총부 정문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구조실 이런 데 들어가고 요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각전 올라가고 그 소나무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네, 영산에서 참 옛날 사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대문은 변천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최초의 그때 당시에 한 2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졌을까 했더니 나무 뜯어다 지니까 대패지를 새로 해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금강원, 바로 금강원 대종사님의 어찌 보면 정식으로 그 석두함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조실은 조실인데 여기서는 단독으로 집 한 채, 3칸 집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만히 집을 보면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걸 통해서 옛 모습을
이 사진은 변천 과정을 통해서 보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다 이게 주련을 할 거예요. 기둥에다가 기둥줄 단련자. 근데 어떤 것은 확대를 해서 보니 무슨 글씨인가 하는데 겹친 것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모습들은 네. 이것도 조금 전에 그 변산 실경 그 시공하던 제자들 찍을 때 이게 이 집을 지어놓고 아직 파밭 이거 대파네요. 예. 대파가 잘 익었는가. 예. 앞에 정리도 못했을 때 아직. 예. 전체 그때 13년 1대 1회 기념총회하고 전 참석했던 분들이 다 찍었어요. 딱 한 사람 빠졌어. 사진 찍은 사람. 아니, 그 사진사가 와서 찍지. 팔사님, 큰아드님이 형산종사님. 찍으려고 하니까 저는 찍지 마라. 대종사님께서 너는 아직 전무 출신 할 때가 아니다. 전무 출신을 하고 싶어 하고 하니까 근데 집안은 아버님이라든가 이게 나와서 팔스님이 나와서 하시니까 집안은 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다짐을 했대. 10년 안에는 내가 영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한 5년 되니까 대종사님께서 전무 출신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사진을 찍은 서울했던 이야기를 어린 나이에 안 했던 모양이에요. 10년을 다짐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야 이놈아 큰 회상이 열리는데 내가 혼나고 출발했어. 딱 한 분이 안 찍으셔서 그래서 그때 몇 사람이 참석했는가를 정확하니 사람 수를 세우고 말아. 그 다음에 여기 조실이 바뀌죠. 아까 거 완전히 다르죠? 네. 아까 그 기가 기에 대한 그 기요? 그때 당시 어제 그때 당시 이런 쌍기를 저렇게 했었나? 대검연구에 우리 주역에 나오는 거. 팔객이에요. 한개 그 팔객이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을 하냐면 단회를 최초의 교화단을 최초 수의단을 하면서 팔당을 상징하는 기로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는 언제냐면은 법인기도 할 때 산 봉우리에다 팔개기를 제작해서 꽂고 이 팔인의 정신이 한 곳으로 똘똘 뭉쳐서 어디로 가냐면 중앙봉우라 중앙봉우라 그 기운이 다시 천으로 가야죠. 이게 영산에서 법인 기도했던 자리가 9봉우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0군데예요. 네, 단장이 계십니다. 이게 그것이 또 단장의 기운이 중앙으로 중앙에서 팔강으로 시방세계. 예, 시방세계죠. 그래서 팔계기로 쓰다가 언제부터냐면은 총부 대갑전의 원기 20년에 이런 법신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을 확정해서 봉안을 하고 나셔서도 그대로 썼어요. 그러거나 24년경에 각 교도님들 가정에도 이론상을 봉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때 지부였잖아요. 지부에다 옛날에는 이론상이 걸었잖아요. 팔계기를 걸려고 하니까 기는 팔계기, 법당 안에는 이론상. 불일치가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구상을 해가지고 이론상을 원기 17년. 근데 그것을 이론상기로 할 때도 일본 그 순사들이 누가 또 가서 싹 찔러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결국 대종사님도 불려갔어요. 그래서 왜 일장기에다가 가운데를 쏙 파먹어버렸냐고. 가운데 아무나. 저 위에 까만 건 편집해서 넣은 거예요? 아니, 그 과거에는 사진에다 저렇게 사진에다가 썼어. 무슨 기념 같은 거 많이 네, 쓰잖아요. 썼어요. 옛날에. 그런 거구나. 그 당시. 이 사진 찍는데 몇 시간 걸렸을까요? 몇 달? 몇 단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단? 네. 많네 사람이. 그 공예당. 우리 졸업사진 공예당. 이렇게 찍었잖아요. 내일 정부 중국법사님을 어디서 배열하는지 잘 그거 모르겠어요. 찍었잖아. 그런데 공예당에서 혹시 배열을 하셨다고 하면은 대종사님, 정상종사님께서 최고 법문을 많이 설하신 분이 최고 많이 설하신 개성에서부터 그 법신불 이론상을 대각전에 모시기 전에는 그 공예당에다가 족자로 해가지고 신불 그 다음에 이론상 사은지부는 열애지 자성 이론상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경상도 가서 옛날에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실도 강의 듣고 나와서는 그때는 이론상이 검정거였잖아요. 왜 저 니아까발통을 걸어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이것이 뭐냐? 신불이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도 신불 이론상 서원급 내령이냐. 참 쉽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잠하는 선인류 그 후손들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다 그래서 근데 다 아는데 나팔 들고 서 있는 저 꼬맹이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고쳐 가지고 유일학님 되고 형이 이거 고쳐 가지고 대학 설립한다고 하니까 그 뭐라고 했겠어. 이제 여기는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 서류도 아직까지 안 줬지. 산업 이 산업부에서 지금 원대자예요. 산업부에서 일하고 들어오니까 저들이 우리 이렇게 또 바뀌죠. 버드나무 많잖아요. 버드나무도 있죠. 이런 축중들이 버드나무예요. 이것은 전나무. 이 전나무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네. 버드나무.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한테 고증을 받아보니까 이런 밑에 가서 막 뒹굴고 어떻게 다 하셨다고. 그래서 정삼종사님께서는 그때의 모습을 참 기문에 반호벽용하니 더위 잡지를 못해서 가슴 부르짖고 가슴 치고 뒹굴고 뛰고 뛰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괜히 여자들이 머리 풀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나빠. 분풀이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나니까 또 정산종사님 바로 밑에 아우인 주산종사님이 열반하시잖아요. 에이 더 보기 싫은데 탁 쳐내버렸어. 네, 시간이 다 돼서 그런 송대에 그런 분들이 정년퇴임 다 하셔서 올라오는 계시는 나중에 대종사님 마지막 최후 법문하시러 대학전 할 때 차약 격리하셨던 대종사님을 가장 옆에서 잘 모시고 다닌 사람이 5년 동안. 왜? 감시하려고. 황희찬. 네. 경찰들이 와가지고. 수사들인데. 이렇게 쭉 그 주산종사님 결혼기념. 그 결혼 비용이 3전 들었어요. 3전. 그래서 선생님이 뭘 들었는가 했더니 결혼 증서 사는데 3전이 들어 한 통에 1전씩. 3통을 왜 했냐. 한 통은 교무부에 보관, 한 통은 신랑 신부. 전 여사님 고구마 삶아가지고 공양하고 입던 옷 그대로 해가지고 그 신정 예법에 의해서. 그런데 대종사님도 아무나 차별이 심했는가. 아들을 데려갈 때는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니 여쭤봤어요. 차별 아닙니까? 그랬더니 둘이는 다 대제자라서 다 알지만 그때는 이명전 지금 경탐님 살아계시지만 지금 신식 결혼식이네. 그좀 책임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각전 처음에 대종사님 열반하셨어요. 여기 화장막. 이 화장막은 어릴 때 추적을 해서 얼마 전에 이 털을 일부분만 매입을 했어요. 근데 추적을 하려고 하면 참 깝깝하더라고요. 사람 집들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 집에 당신들 집이 옛날에 화장막이어서 못 물어보거든 거야. 근데 익산이 참 사람들이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왜 건강한가 했더니 익산이 양수장이 2군데가 있었어요. 장자산하고 수도산하고. 근데 지금 수도산은 없어졌어요. 쓰질 않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2군데가 다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다 양수장을 해가지고 정수장을 해서 먹고 사니 육수를 드시니 얼마나 지금은 지금도 뭐
공동묘지 있었던데 정리해가지고 신흥 정수장 써요. 엊그제 갔다 왔어요. 그 밑에는 농담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청년들 상 이렇게 조성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러한 돌들은 대종사님 성탁 뒤에 가면 이제 좀 솔잎 소나무 밑에가 있습니다. 정산종사 취임기념이요. 정산종사님 그 서울 교무 부임 기념. 그때 남대문 옛날에 이랬으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가서 조선 사람들 가서 구멍에다 불 질러버리고 저건 삐까뻔쩍 기와지고 살고 우리는 먹고 살고 그 남대문 바로 밖에 하고 아는 거야 체중 이렇게. 주산종사님 서울교단 부임 기념. 역사의식이 그때 보면 우리 교문도 오신 부임 기념 사진 찍어주셔요. 이건 남산공원 옛날의 모습. 청년들 만나요. 이 보청교 본부. 옛날에 서울 조계사 대웅전이 이곳에 있었던 건물 뜯어다가 진 거예요. 600여 칸에 그 나무들이 어디냐면 신목이라고 해요. 신령스러운 목으로 나무를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는 백두산에서 가져와서 지은 집이에요. 차천자가. 서울교단. 대각전으로서는 최초로 지은 집이죠. 서울교단 이 범종각 있죠. 종각에도 또 없죠. 그 TV 사극 보면 막루처럼 생겼죠. 저 가운데. 나중에 저것도 공출당해버렸어요. 최초의 교단적 종각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삼성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청와대 뒤에 있었던, 지금 청와대 자리에 있었던 그 융문당, 융무당, 그 서울교단이 나중에 됐죠. 가져와가지고. 시간이 한 4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은 제가 왜 이것을 보냐면 교당에 혹시 조금 일찍 가시잖아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교당에 가면 공식적인 사진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원기 47년에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하고 옆으로 넘기는 사진. 옛날에 사진 중요한 것은 간지를 하나 얇은 거에 그걸 넣어가지고 했더니 그 사진첩이 하나 있고 그걸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까 그 말고라도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진첩이 있어요.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진첩. 그 두 사진을 혼자 보는 것도 좋은데 여럿이 보면서 이렇게 짠짠 유심히 설명까지 보면서 하면은요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어떤 공독을 하기 할 때 딱딱 연결이 돼요. 이 사진들 다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몇 장만냐? 그러지 않지. 이게 그 사진첩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이렇게 좀 몸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수업을 잘 받아요. 그래서 구타원님 사진첩도 2번으로 나와 있는 빨간색 그것도 아주 좋아요. 이게 이러한 사진첩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 전부 다 어디 있는지 모르냐고 한쪽에 꽂아놨으니까 참 만드는 분들 고생해하고 만들었어요. 어떤 데에 보면 한두 번도 안 열어본 것 같아요. 꼭 그 활용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